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옆에 있는 듬직한 제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JBL의 4349라는 북쉘프 타입이에요. 밑에 스탠드가 있으니까요. 근데 북쉘프라고 부르기엔 상당히 좀 거대한 몸집을 가진 이 제품인데요. JBL의 4349 이 제품 스피커 어떤 매력이 있는 제품인지 이번 영상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JBL이라는 브랜드 너무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지만 잠깐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BL이라는 브랜드 창업자인 제임스 B 랜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앞 이니셜을 따서 만든 브랜드 네임입니다. 자, 이렇게 창업자의 이니셜을 딴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JBL도 동일한 네이밍 형식을 가졌고요. 창업자의 이름 끝이 랜싱이라고 했잖아요. 제임스 B 랜싱이요. 랜싱이라는 단어 이미 어디 다른 브랜드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PC 스피커를 특히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텍 랜싱이라는 옛날에 유명했던 브랜드를 아실 겁니다. 물론 오디오 애호가 분들은 당연히 독자적인 그 알텍 랜싱의 스피커를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이 알텍 랜싱의 랜싱도 그 제임스 B 랜싱의 그 랜싱이 맞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에 랜싱이라는 그 부분을 이니셜 따가지고 알텍 랜싱의 브랜드화를 이미 시켜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게 알텍 랜싱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JBL을 설립합니다. 근데 JBL을 설립할 때 랜싱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고 싶었지만 이미 알텍 랜싱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JBL을 설립할 때 그냥 JBL이라고 이렇게 앞 이니셜만 따서 지은 회사명이라고 합니다. JBL 그렇게 유명한 회사였어?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로고 주황색에 흰색 폰트로 된 이 JBL 로고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주황색이 아니고 흑백으로 로고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극장에 가보시면은 이 로고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콘서트홀에 갔다 왔는데 우와, 이번 공연 음질 너무 좋았어 라고 했을 때 한번 PA 스피커로 어떤 브랜드의 스피커가 써 있는지 눈여겨 한 번쯤이라도 보신 분은 이 JBL 로고를 정말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JBL이라는 브랜드, 창업자의 이니셜을 딴 그런 브랜드 네임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화와 공연 쪽으로 상당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영화와 공연장에서만 유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홈 오디오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굵직한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이파이 업계에서는 그 스튜디오 모니터 계열 제품들이 사실 스튜디오 모니터용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프로용으로 나왔지만 그 제품들이 프리미엄 홈 오디오 제품으로 애용이 되면서 원래 제작된 용도랑은 다르게 이렇게 홈에서 프리미엄 오디오로 사용되면서 명성을 떨치곤 했습니다. 그게 70년대, 80년대 상당히 오래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2017년 정도에 삼성이 하만이라는 그룹을 인수했죠. 하만 그룹 산하에 JBL도 들어있다는 말씀 몇 번 지난 영상에서 다른 리뷰 영상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 국내에 JBL 제품이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이 약간 본격적으로 그 즈음부터 보급되지 않았나? 널리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 있고 사운드바 제품, 이 제품도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애용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제품부터 홈 오디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극장, 공연장 스피커, 온갖 사용 용도에서 애용받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음악 좀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제품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전설적인 그 스타 브랜드의 유명 모델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하는 전설적인 인물을 다시 뵙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람으로 따지면 상당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단적인 예로 이 디자인이 예전부터 요 특유의 JBL만의 디자인 그런 아이덴티티가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JBL 블루라고 불리는 이 블루 베플, 이 색깔, 그냥 이 색깔만 봐도 JBL이 저는 이제 너무나도 각인이 돼 있어서 머릿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JBL 로고의 이 오렌지색, 이런 것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본격적인 그 괴짝형 디자인이라 할까요? 그런 괴짝형 디자인을 유행시킨 브랜드 중 하나? 뭐 당연히 JBL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짝형 디자인, 그런 괴짝형이면서 뭔가 스탠드가 필요한 디자인, 예, JBL만이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JBL이라는 브랜드 상당히 친숙한 이미지고 여러 오디오 파일 분들한테 애용받아온 그런 브랜드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랑받고 심지어는 카페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친숙한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JBL 브랜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리뷰 제품 소개해 드리려면 그 스튜디오 모니터 라인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스튜디오 모니터 라인업을 이해하려면 이 제품 잠깐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모니터 M2라는 모델이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모델인데요. 혼형 트위터가 있고 그릴에 가려져 있는데 안에 대구경 우퍼가 탑재되어 있고 밑에 큼지막한 두 개의 덕트가 보이시죠? 제 앞에 있는 모델과 거의 동일한 구성입니다. 그게 이제 마스터 모니터 M2라고 JBL의 기술력을 총결집한 플래그십 계열의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이 발매가 되면서 그때 나왔던 기술들을 트리클 다운해서 적용한 게 스튜디오 모니터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43 시리즈는 2A 모델도 있죠, 뭐 3A 모델도 있고, 뭐 상당히 다양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 시리즈만 뭐 책을 하나 뭐 낼 수도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현행 모델로 활동하는 43 시리즈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 계열 패밀리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면요, 4367이라는 가장 큰 형님이 있습니다. 15인치 대구경 우퍼를 탑재하고 트위터의 구경도 무려 3인치에 달하는 대구경 트위터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뭐 동일한 디자인이에요. HDI 혼 구조 그대로 탑재를 하고 있고 싱글 우퍼에 두 개의 전방 덕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 4367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그 마스터 모니터의 M2 기술을 거의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우퍼 엣지도 마스터 M2 방식으로 약간 천 같은 재질로 돼 있는데, 그게 되게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15인치 구경임에도 불구하고 발군의 스피드와 그런 저역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모델로 큰 터줏대감 모델이 있고요. 오늘 리뷰의 주인공 4349가 두 번째 모델입니다. 그래서 12인치 구경의 우퍼가 탑재되어 있고 HDI 혼이 트위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5인치 구경의 트위터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닛에 대한 설명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1.5인치 트위터, 12인치 구경의 유닛, 그리고 전방에 두 개의 덕트, 동일한 구성으로 우퍼의 유닛 사이즈, 뭐 구경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작아지고 캐비닛 용적 작아지는 상태로 4367 대비 4349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큰데 이제 정말 북쉘프라고 부를 수 있는 4309라는 모델, 그러니까 6.5인치 구경의 우퍼를 탑재하고 1인치 트위터, HDI 혼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디자인이에요. 이게 마치 무슨 미니어처식으로 축소시켜놓은 것 마냥 앙증맞고 실제로 상당히 보면 예쁜데요. 4309는 6.5인치 우퍼를 탑재하고 있고 4305P라고 해서 5.5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한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은 패시브 모델이 아니라 최초의 액티브 모니터 스피커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델, JBL 뭐 스피커 모델 전부 다 패시브였는데 그 4305P만 액티브 타입의 제품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43 시리즈의 2way 스피커 현행 모델 라인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모니터 M2의 그 설계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가지고 괴짝형 디자인에 이식한, 그래서 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디자인에 이식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349의 외관, 뭐 이미 말씀드린 부분은 간단히 생략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덕트가 2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 스튜디오 모니터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원래는 가정용 용도가 아니었거든요. 스튜디오 모니터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건지 약간 연상이 안 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뮤지션들 막 녹음하는 그런 스튜디오 가보시면 앞에 엄청나게 뭐 콘솔 막 이렇게 뭐 믹서기 같은 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 스위치 많은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딱 스탠드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니터링 스피커, 요런 스피커들을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스피커들은 뒷공간을 막 빠듯하게 쓰기 때문에 막 붙여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 같은 경우는 뭐 후면 공간 이렇게 막 벽에서 띄워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튜디오는 여건상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덕트 디자인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퍼의 최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원활한 공기의 배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2개의 전면 덕트, 대형 덕트가 거의 뭐 제 주먹에 가까운 그런 사이즈의 구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면에 자리하고 있고요. 영상으로 이 제품의 크기가 얼만큼 표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론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상당한 크기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하실 텐데, 그래도 제가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봐 드리면은 이 혼 부분의 그 면적이 상당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우퍼의 유닛이 12인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이즈가 거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면을 살펴보시면은 후면은 정말 단순합니다. 뭐 덕트도 없고 뭐 그냥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만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이 와이어링을 지원하는 그런 사양의 제품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점퍼선이 아니라 금도금 핀으로 된 금속 제품으로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 유닛과 하이 프리퀀시 유닛을 연결하는 그런 금속 점퍼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외관 설명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49에 적용된 내부 기술과 각각의 유닛의 스펙 뭐 이런 것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4349 트위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9의 트위터는 이 HDI 혼이라는 이 움푹 들어간 이 부분 정중앙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다른 모델들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그 트위터 가드 그릴 같은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는데, 애듈러 링 타입의 듀얼 컴프레션 타입의 트위터라고 합니다. 듀얼 컴프레션 드라이버라는 거는 마그네틱 설계를 뭐 듀얼로 해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구동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동 회로를 탑재한 트위터고요. 애듈러 링 타입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숨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일반적인 돔 트위터는 이렇게 볼록하게 돔 모양으로 동그랗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애듈러 링 타입 트위터는 이런 돔 트위터 중앙에서 약간 공진 현상이나 이런 노이즈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부분에 약간 뾰족 솟은 그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위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애듈러 링 타입 디자인을 하고 있는 트위터 1.5인치 구경 사양의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D242K라는 형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이 이제 HDI 혼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역 확산 특성이 일반적인 그냥 돔형 트위터를 탑재한 제품 대비 좀 월등하게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HDI 혼 같은 경우 광섬유 재질의 소노글라스 재질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플라스틱 마감으로 생각을 했는데 광섬유가 내부에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약간 그런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확산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 타입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 목소리가 훨씬 더 멀리 크게 전달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확성기도 그래서 이렇게 대고 말할 때 약간 깔때기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HDI 혼 타입이 고역 주파수 확산 특성을 개선시키면서 공명과 공진을 개선하는 구조로 이렇게 시청 위치로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현명한 구조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우퍼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퍼의 구경은 12인치 유닛이 적용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검정색 철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우퍼 유닛을
인클로저 캐비닛에 정확하게 꽉 잡아서 고정시키기 위해 캐스트 줌을 금속 지집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도록 옆에 지지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로 강력하게 이제 고정이 돼 있고요. 우퍼 엣지는 일반적인 고무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감이 돼 있고, 펄프 재질의 우퍼 유닛, 어떻게 보면은 펄프 재질의 우퍼 드라이버 유닛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디오 생활을 오래 하시든 적게 하시든 가장 먼저 접해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드라이버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숙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퍼 재질이고요. 이게 12인치라서 얼만큼 이제 스피드를 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평 부분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대구경의 12인치 우퍼 펄프 재질의 유닛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여기 무슨 조절 다이얼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뭔가라고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HDI 혼 트위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톤 컨트롤 기능이거든요. 하이 프리퀀시랑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로 나눠서 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응답을 하이 프리퀀시, 정확한 주파수대를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지는 않는데, 하이 프리퀀시 대역을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dB, 0.5dB 단위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는 아마 그 25kHz까지 이게 주파수 응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가청 주파수 거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부분의 응답 특성을 이것도 플러스 1dB에서 마이너스 1dB까지 0.5dB 단위로 4단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공간 그리고 감상을 위해서 매칭된 시스템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그리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살펴봤더니 좀 놀랐어요. 우퍼 유닛이 담당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상당히 광대역이더라고요.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1.5kHz에서 잘리는데, 1.5kHz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의 이런 톤부터 이거보다 이제 고역은 HDI 그 혼 트위터가 담당을 하는 거고, 이거보다 낮으면서 완전 그 중저역은 12인치 유닛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 32Hz에서 25kHz에 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32Hz부터 1.5kHz까지 우퍼가 담당하는 겁니다. 우퍼의 영역이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래서 재생음 특성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시청을 해보기 전에. 시청평 얘기는 이따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고요. 이 제품의 공칭 임피던스는 8ohm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앰프 부하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높은 임피던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실제로 얼만큼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칭 임피던스 8ohm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감도 91dB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라 능률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임피던스와 함께 감도, 이 특성을 봤을 때 그렇게 앰프밥을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대구경 우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워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표면상의 스펙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앰프밥을 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무게는 37.7kg가 나가요. 제가 인클로저 설명드릴 때 그 부분을 빼먹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나무 인클로저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 구경의 우퍼 유닛이 막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클로저 두께가 얇으면 버텨나질 못하거든요.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충분한 강성 확보를 위해서 두꺼운 두께의 인클로저, 나무 인클로저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37.7kg, 혼자 들기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덩치만큼이나 무게도 한 가닥 나가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품 사양, 외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349 어떻게 들었는지 제품 설명에 이어서 시청 환경 소개해드리고 실제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환경 소개해드리면 이 공간, 플레인지 메인 시청실에서 진행이 됐어요. 매칭된 앰프로는 마크레빈슨의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같은 하만 계열 제품이다 보니까 가장 베스트 매칭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마크 레빈슨의 5101 SACD 플레이어, 제가 리뷰에서 상당히 극찬했던 그 모델 소스기기로 사용했는데 CD 음반을 사용한 건 아니고 네트워크 플레이를 통해서 타이다를 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UPnP 방식으로 M-Connect HD로 선곡을 했고요. 프리앰프로는 5206이라는 프리앰프, 제가 플레인즈 오디오쇼에서 HMG 부스로 진행했던 그 프리앰프, 파워앰프도 5302라는 파워앰프, 뭐 오디오쇼에서는 이제 막 모노 바이앰핑으로 막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모노 구성으로 4349 울렸습니다. 그래서 5206, 5302, 5101 요 세 제품을 동원을 해서 이 4349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시청평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좀 빠르니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대구경 우퍼라서 저도 첫 재생음을 저역 무시무시하게 막 양감 많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역이 좀 느리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고요. 예, 외형 보면서. 근데 상당히 단정하고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야 될 때 딱 나오고요. 단정하고 정갈한 스타일의 깔끔한 저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측면에서도 대구경 우퍼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스피드, 적절한 텐션, 탄성을 보여줘서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그 스튜디오 모니터라는 이름이 왜 붙었다라는 그런 이해가 가는, 그런 수긍이 가는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과 매칭된 4349의 재생음은 고역 생각보다 좀 부드러우면서도 그 금관악기의 번쩍인 묘사를 상당히 맛깔나게 잘 표현해줘서 재즈 음악을 들을 때 정말 그 뭐 드럼, 스네어 드럼의 그런 표현은 우퍼가 너무나 잘해주고, 금관악기, 뭐 색소폰이나 트럼펫 뭐 이런 악기들, 브라스가 주는 그런 느낌, 반짝이는 느낌을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잘 표현해줬는데 너무 맛깔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칭된 기기의 성향을 고스란히 재생음에 투영해주는 그런 모니터링 성격이 강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역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타입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음원인 것 같아요. 그 타이달 마스터 음원으로 발매된 앨범인데, 샘 스미스라고 상당히 유명한 가수 있죠? 최신 앨범 글로리아 중에서 How to Cry라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중반 이후에 나오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은 샘 스미스의 보컬을 무슨 이렇게 제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막 조망하면서 막 샅샅이 분석하면서 듣는 듯하게 샘 스미스의 보컬을 상당히 크고, 음상이 크고 확대해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분석적이고 해상력이 탁월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연유에는 요 애뉼러 링 타입의 1.5인치 HDI 혼으로 마감된 이 트위터가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해상력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12인치 우퍼의 반응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갈하게 묘사됐기 때문에 뭐 기타 연주라든가 밑에 바닥에 깔리는 그런 베이스의 표현, 베이스 대역대의 표현도 정갈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상당히 그 모니터링적인 그런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곡 감상평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토널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돼 있으면서 해상력이 출중했고, 그리고 저역의 반응성이라든가 양감 표현이 모나지 않고 적절해서 우수한 정갈하고 깔끔한 그런 재생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I don't know when you're sad, I can't tell when you're mad. You've never been vulnerable. I believed you could change, but you're still the same, and I'm still invisible. I keep secrets from my family, all the ways you've been controlling me. When it hurt, I didn't make a sound. All the drama that you put us through, how amazing that it's never you who lit the fire, burnt the whole house down. Cause nobody taught you how to cry, but somebody showed you
두 번째 곡으로 재즈 곡은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해서 대중음악 장르에서 재즈 음악 장르를 바꿔서 들어봤습니다. 캐논볼 애덜리의 Something Else라는 앨범에서 Autumn Leaves 첫 곡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번쩍이는 그런 뭐 심벌즈라든가 드럼 심벌즈라든가 그 브러시드 드럼의 그 하나하나 가닥 묘사도 해상력 있게 잘 표현해주면서 뭐 브라스 표현, 뭐 색소폰이라든가 트럼펫 이런 표현도 잘 해줬는데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고역 특성 정말 만끽할 수 있었고요. 안정적인 톤al 밸런스가 왜 중요한지 이 곡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재생음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매칭된 앰프가 마크 레빈슨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마크 레빈슨이 약간 나대지 않고 중형적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마크 레빈슨과 매칭된 4349의 재생음 상당히 모범적이면서 중립적이고 정갈하고 깔끔한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금관악기의 표현력만큼은 저는 4349 꼭 그 탑순위에 꼭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관악기의 묘사가 정말 맛깔나게 표현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코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재즈에서 정말 계속 재즈를 듣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막 플레이리스트에 재즈곡을 막 추가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을 할 수도 있었고요. 저역이 뭐 그렇게 양감이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메리칸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입니다. 그 아메리칸 스타일의 호방함, 이 제품 살아있어서 필요할 때 크게 한 방 내주는 그런 소리는 충분히 잘 내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호방하면서도 스케일이 큰 재생음도 잘 표현해줬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도 저를 재즈로 이끌었습니다. 조 모렐로의 솔로 앨범 중에 모렐로 스탠다드 타임이라는 그런 앨범이 있어요. 약간 시계 모양 앨범 커버 아트가 있는 그 앨범인데, 이 앨범에서 Take 5 들어봤습니다. 유명한 데이브 브루백 밴드에서 날리고 있는 명성 높은 드러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 모렐로가 솔로 앨범을 낼 때 Take 5를 연주하더라도 초반에 그냥 드럼 솔로가 주구장창 한 1분 한 30초 정도 나오던가요? 아무튼 초반에 드럼 솔로로 하다가 그 테이크 5의 그 익숙한 선율로 넘어가는데요. 4349에서 들었던 그 스네어 드럼 톤은 이 구경이 달라서 그 표면에 표면이라고 할까요? 그 스네어 드럼 표면의 울림이 떨림음 자체가 그 텐션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묘하게 달라서 톤이 다르게 느껴지고 그런 탱탱함 전도가 다르다는 게 그냥 재생음으로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런 구경 차이를 묘사를 해줬고요. 12인치 우퍼가 대역폭이 상당히 넓다고 했는데 그 넓은 구경에서도 그 대역별의 차이를 미세하게 사실적으로 잘 묘사해줘서 상당히 대단히 우수한 유닛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테이크5를 들 때 그 텐션도 잘 표현해야 되지만 그 과도응답 특성도 잘 표현해서 딱 멈춰야 될 때는 딱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뭐 다른 악기가 많이 섞여 있을 때도 그런 제동 특성도 상당히 좋았고요. 스피드도 적절하면서 그런 댐핑 특성도 우수하고 우수한 12인치 저역 유닛의 특성을 이 곡을 통해서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청만큼은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디오를 듣고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재즈 연주자를 만나고서 뭐 영접하고 집에 귀가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인상적인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계속 재즈를 강조 드리는 이유는 4349 제품 관심 있는 분들은 재즈곡은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 재즈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에서 대중음악 장르나 심지어 클래식 장르에서도 두루두루 올라운더적인 모범적인 특성을 보여줬으니까 다른 장르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즈를 잘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메리칸 스타일의 호방함 이 제품에도 여전히 녹아 있습니다. 뭐 저역량이 많지 않다고는 말씀드렸지만 필요할 때 한 방 빵 때려주는 그런 실력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능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혼 타입 구조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듣더라도 이 스피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그만 볼륨에서도 이 고역 특성이 고역 재생음이 시청 위치로 잘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HDI 혼은 구조를 탑재한 만큼 적은 볼륨에서도 어느 정도 우수한 성능을 만끽할 수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리뷰에서는 마크 레빈슨 제품으로 매칭을 했어요. 대부분 요새 마크 레빈슨 제품으로 매칭돼서 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그런 마크 레빈슨과의 궁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른 궁합을 한번 선택해보라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요, 저는 A클래스 앰프라든가 아니면은 진공관 앰프랑 매칭됐을 때 얼만큼 따스하고 예쁘장한 소리가 나올까, 그런 측면으로도 상당히 재생음이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이 아까 연결된 앰프의 그런 특성을 고스란히 재생음에 반영해 준다고 했잖아요. 모니터링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래서 그 진공관이 약간 외율은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예쁘게 피어오르는 그런 열기 있는 달아오르는 재생음을 들려줬을 텐데, 연결됐을 때 어떤 재생음을 들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젠가는 한번 꼭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고 싶고요. 요새 뭐 레트로 디자인이 뭐 열풍으로 이렇게 뭐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뉴트로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레트로 열풍에 이런 디자인 빼놓고 설명이 될까요? 레트로 열풍의 정점에 위치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하급기인 L백 이런 제품으로도, 아니면 4312G 같은 제품도 상당히 그런 레트로 열풍에 한몫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운다면 이 4349라는 제품 무조건 1순위로 고려해야 되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시청평 마치도록 하고 제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4349 설명드렸는데 얼만큼 전달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꼭 한번 제품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입에 침에 마르도록 칭찬을 드릴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한번 좀 꼭 제품을 시청해 보시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제품 지금 유튜브 영상 외에도 글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글 리뷰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때는 조금 다른 장르로 어떤 곡을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조금 더 포함을 시켜서 글 리뷰 원고를 작성할 예정이니까 그 글 리뷰 원고도 빠짐없이 한번 챙겨봐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